여러분들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무서운 척이라도 하셔야죠. 별게 없다. 아이 뭐 별거 없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톡방에서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러면 정부가 아직 한 방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월천재테크 필명 월천대사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얘기는 월요일과 화요일 저희 소장님과 함께 927 대책 다 탄탄하게 짚어보셨을 것 같고, 화요일 또 앨리스 헌님과 함께 재개발 부분까지도 재건축 재개발도 짚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 조금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627 대책부터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망을 할 때 어떻게 전망을 해드렸냐면 올 초도 아마 23년, 24년과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집값이 상반기에 조금 겨울이 풀리면 먼저 바닥 물건이 소진되면서 강남이나 잠실걸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마포 성동까지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나오면 여름에 분명히 또 규제가 나와서 아마 대출일 텐데 규제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을에 또 한 번 상승할 수도 있다. 전세가 부족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저하고로 예측했을 때 상고에 베팅을 했었는데요. 제가 청개구리 전법이라고 해서 모든 전문가가 상저하고라면 나는 상고하저를 하겠다라고 청개구리 전법을 썼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정확한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22년도 레고 사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되는데요. 레고 사태 가을에 터졌죠. 터지면서 급격하게 이자가 올랐습니다. 전세가 먼저 가격이 하락을 했고, 급하신 분들이 이제 매매를 전세값을 못 맞춰주니까, 특히 소위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니까 빨리 던지는 물건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급매를 출현을 하면서 이제 22년 겨울과 23년에 차가웠던 정말 30% 40% 정말 칼날처럼 떨어지는 그런 급격한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혹독한 시장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잠시 특례 제출이 풀리면서 조금 온기가 돌고 강남권에서도 급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실 5단지라든가 등등등, 그쵸? 그리고 24년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대출 정책이 나오면서 조금 경직이 되는 시장들이 다시 봄이 되면 온화해지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바닥 물건이 팔리고, 이 바닥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또 정부가 이거 그만 사! 이러면서 대출 정책이 딱 나오고, 이게 지금 벌써 23, 24, 25 저희가 3년 연속 같은 패턴을 겪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셨고요. 627 대책이 생각보다 정말 센 정책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스마트 튜브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게 이제 12, 16 대책과 함께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그래도 6억 원 해주잖아 라는 게 대책 처음 나왔을 때 강남권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뚜껑을 조금 까보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이건 정말 12, 16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어요. 15억 초과는 대출 금지, 9억 초과는 대출 조금 이렇게 해줬는데요. 지금은 6억까지 대출은 해주지만, 그치만 그때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고요. 그때처럼 신용대출도 안 되고요. 그때처럼 후순위 대출,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우회 대출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전세 대출이 아예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갭 투자를 전면적으로 막는 정책을 쓴 것이 627 대책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또 강남 3구는 토허제로 실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 요건 채우셔야 되고, 실거주 하셔야 되고, 대출도 6억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입주 가능한 물건이어야 되며 대출도 현금이 넉넉하셔야지만 입주를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12, 16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다라는 이제 평들이 나오면서 7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7월 달에도 신고가 많이 나왔고 7월 달에도 거래가 좀 있었고 그랬어요. 이거는 토지 허가제는 약정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약정서 쓰기 전에 들어갔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실거래 등재가 되면서 거래량을 이끌었고요. 어쨌든 8월 첫째 주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시장은 매우 아주 차가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휴가 가셨고 여러분들도 휴가를 다녀오셨고
자, 언제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이제 다시 정부에서 이번 대책 나왔던 것들도 뭔가 시장의 조짐이 6.27 대책 이후에 말을 잘 들었다면, 집을 잘 사는 분들이 없었다면, 거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다음 공급 대책이 조금 늦어졌거나 아니면 준비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간에 8월 15일 연휴 지나면서 이제 그때 한참 부동산원에서 나왔던 지표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가요. 상승세가 올해 내내 하락으로 전환된 적은 없습니다. 상승세 둔화와 상승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상승세가 대책 이후로 둔화되고 있다가 이것이 다시 상승하면서 6.27 대책 그거 의미 없네. 약발 안 먹히네. 에이, 이런 기사의 타이틀들이 자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공급 대책을 준비하면서 그 사이에 나왔던 찌라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15억 넘는 주택에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야,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막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이런 무서운 발언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정책에서 세금은 안 나왔어요. 그죠? 이게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름만 공급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이름은 분명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래서 무슨 영끌 공급이다. 요즘에 말 만드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데 영끌 공급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숫자도 135만. 이 정도로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매해 착공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반응은 어땠냐면, 여러분들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무서운 척이라도 하셔야죠. 별게 없다. 뭐 별거 없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톡방에서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러면 정부가 아직 한 방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건데, 조금 시장이 이제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안정화가 되면 추가 대책이 세게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분위기가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급해, 당장 이번 주에 집 뛰어가야 돼, 대책 나오는 날도 일요일 날 대책이 나오니까 기다리지 말고 금요일 토요일 무조건 부동산 가야 돼, 이런 거 톡방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거래가 또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후속 조치가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 정책은 말은 공급 정책이었지만 한마디로 언급하면 수요 억제책입니다. 사지마, 한마디로 이런 정책이죠. 안 샀으면 좋겠어. 사지마 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보단 그래도 완곡해요. 사지마. 사면 힘들게 할 거다. 주택을 소유하면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정부 때 나왔던 조치라면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가계부채 증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저희가 이제 공급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러한 뉘앙스처럼 약간 좀 느껴지는데요. 자, 이번 정책을 봤을 때 별거 없다라고 하는 이 별거 없는 속에서 공급만 보면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거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별거 없는 것 속에서 별거를 찾아내는 게 또 저희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니까 배석에 이제 장관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할 때 배석이 있는데, 배석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국세청에 계시는 분이 그 질의응답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 방안과 공급 대책,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뭐 기재부라든가 금융이 관련된 분들은 사실 대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배석을 같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세무당국에서 같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사실 나는 이게 제일 오싹했다라고 남겼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이번 수요 억제책은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거의 가장 큰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는 것 혹은 축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15억 하던 주택이 지금 이제 전부 20억, 25억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20억 했던 주택들 지금 뭐 50억 넘어서 반포는 70억 넘어가잖아요. 지금 뭐 3배 이상 오른 곳들 대부분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집 살 때 대출을 덜 받더라도 대출의 총 액수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매매가가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숫자로 볼 때도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실 때도 사실 더 많이 힘드시고, 예전에는 한 10억 12억짜리 집 팔면 16억, 17억 혹은 18억짜리 집 갈 때 신용대출만 사용하셔도 미리 이사갈 집 사두시고, 제가 이제
스마트 튜브 나와서 그때 갈아타기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19년인데요. 그걸 미리 사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집을 팔아야 갈아타실 수 있는 이런 시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를 어쨌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니 이거를 둔화해야겠다.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집값에 자극을 줄까봐 우려가 된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동감하고 있으나 시기를 조율 중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조금 대책에 주의해야 될 점을 일단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대출 대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세무조사입니다. 자, 30억 이상의 고가주택 혹은 신고가를 등록하게 되면 반드시 조사하겠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국세청장 발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가 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고, 지난 8월 7일에는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 49명에 대해서도, 자, 이 분들은 대부분 중국 분들이거나 중국 국적이거나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인 미국 국적, 이제 그 외국에 가서 시민권 따신 자녀분들한테 하는 이런 건들에 대해서 49명이 편법 증여인 것 같다라고 해서 투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기사 보셨죠? 그래서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부동산 탈세라는 단어의 워딩을 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래, 탈세 잡아야지. 탈세 나쁜 거잖아. 아유, 잘하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겠죠. 이 워딩 자체가 약간 불법적이고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실수요자가 갈아타기 하면서 내 집을 사는 것, 그 다음 1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기이고 부동산 탈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보는 눈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월급을 하면 이제 월급쟁이라고 얘기하죠. 예, 월급 받는 분들은 나는 월급쟁이라서 너무 투명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든 내용이 신고가 되시고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집을 처음 마련하셨을 때 예전에는요, 이전 집의 전세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지 않았어요. 이전 집의 그까지 이렇게 까보진 않았는데 지금은 출처를 볼 때 거기까지 봐요. 그래서 결혼하실 때 만약에 부모님이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전세값이 오롯이 부모님이 해주셨거나 첫 집 마련할 때 그 집의 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연말정산에 목매시잖아요. 여기 이제 스마트 튜브에도 세금 관련된 분들 정말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게 지금 닥치기 전에는 귀에 안 들어와. 이게 문제야. 귀 따갑게 얘기해줘도 내일에 닥치지 않으면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얘기 들으시면 조금 쭈삣하시고, 특히 이제 개업하신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세무조사 얘기 강도 높게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편법을 탈세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얼마나 많이 힘든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시는데 일반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이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우리 남편이 굉장히 인싸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 총무를 한다. 그래서 마일리지, 신용카드 빡빡 긁어서 마일리지 정말 많이 모은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마일리지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신 분들, 부동산 하실 분들은요,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내 월급보다 지출이 많은 거, 이거 정말 독입니다.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만약에 부동산을 장만을 하시거나 이렇게 부동산으로 계속 늘려갈 마음이 있으시면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월급이 빤하잖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딱 눈치채셔야죠. 내 집 한 채 살면서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요즘은 30대 미혼에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액수가 많았다면 9억짜리 집, 8억짜리 집 첫 집 장만하시면서도
세무조사 나오실 수 있고 출조조사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몇 년 정도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하면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 집 마련해 주셨더라도 차근차근 한 5년 정도 준비해서 저희가 원천 확보라고 하는데요. 조금 약간 번 수익이 많도록 장부상 그 대차대조표에서 들어온 돈이 더 많게 보이면 되거든요. 나간 돈보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대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서 카드 쓰시는 것 완전 차단하시고 현금 영수증 절대 하지 마시고 하면서 부동산 취득하시기 전에 아니면 다음 갈아타실 집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당장 이거 저희가 지금 97대책 나와서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당장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특히나 이제 마용성, 마용성 주의합시다. 강남 4구 지금 이제 꼼짝마고요. 마용성 다음 타자입니다. 등과 같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에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강조, 밑줄 쫙. 그 외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워딩 세고 어렵죠? 네, 그래서 일부 대출 규제 강화로 6.27 대책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작업을 편법 지원하는 등 요즘에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 법정 이자로 빌리고 사용증을 잘 쓰면 괜찮겠구나. 어쨌든 한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월급으로 자산을 혹은 자산으로 불려서 그 돈을 빌려주신 거면 증빙이 가능하시니까 오케이 빌려서 사시고 이자 잘 내시고 원금 상환 잘 하시면 됩니다. 사후 관리까지.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거나 약간 부모님도 이렇게 예전에는 현금 거래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의 자금을 빌려서 만약에 구매를 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 조사가 가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만약 부모님 병원 하셨거나 각종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집 사는 것보다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개업이시라거나 이럴 때 10년 안에 조사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지금은 다른 우회로 다른 거를 좀 투자를 하시고 고가 아파트 취득하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